저는 트럼프가 이란을 공격하던 날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유원지 같은 곳에서 범퍼카를 타고 노는데 어느 아이 하나가 매우 난폭하게 차를 몰며 다른 아이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던 어른 하나가 자신도 범퍼카에 올라타 이 난폭한 아이의 차를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렇게 이 난폭한 아이의 차를 들이받자 아이는 조금 수그러드는 모습이었지만 어떤 큰 타격을 받은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장면이 바뀌어 다시 이 어른이 타고 있는 범퍼카를 보았더니 이 어른과 아이 하나가 뒤집어진 범퍼카에서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난폭한 아이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던 아이들은 어느새 서로 손을 잡고 한마음이 되어 기뻐하며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이런 모습이 무슨 뜻일까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12일 전쟁은 끝이 났다고 선포하는 날 성령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 Things are not what they seem. 보이는 것들에 속지 마라.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아. A time of sorrow and weeping. 너는 슬픔과 흐느낌의 시간이 시작되었다고 사람들에게 알려라. 또 중동 핵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고도 하셨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의 핵무기와 시설이 모두 파괴되었으며 이제 중동의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Liar, liar, pants on fire. 트럼프는 현재 이란의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외부 방사능 수치에 전혀 변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란이 보유하고 있던 농축 우라늄이 파괴되었다면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현재 이 농축 우라늄의 행방에 대해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폭격전 인공위성 사진은 이란의 핵시설에서 수많은 트럭들이 어떤 물질들을 실어 나르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핵전쟁의 불씨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제 이란과 협상을 하겠다고 하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권력을 잃을 뿐이지만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목숨을 포함 전부를 잃게 된다고 하십니다. 그는 이미 그의 마지막 생일을 맞았다고 하셨습니다. 제 아이들 둘은 현재 일본에 있으며 7월 중순이 되어야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7월달 일본에 큰 지진이 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저의 걱정을 이해하셨는지 제가 잠시 영의 차원에서 일본 남부 지역에 가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올해 초 보았던 아마테라스라는 일본의 수호신은 보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떤 두꺼비 같은 존재를 보았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푹 늘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존재에게 저는 아마테라스는 어디로 갔는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저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북쪽의 어느 산에 가 있다는 메시지가 돌아왔습니다. 지진이 오게 되는 게 아닌 거야? 라는 저의 질문에 그 두꺼비처럼 생긴 친구는 바닷물이 미지근하잖아. 바닷물이 더울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라고 답했습니다. 이 두꺼비 주위에 다른 작은 존재들도 몇 보였는데 아무도 긴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본 2026년 일본은 여느 해와 다르지 않은 크고 작은 지진들이 있었지만 어떤 역사적인 큰 지진의 모습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전 세계가 놀라게 되는 큰 지진은 바닷물이 차가울 때 옵니다. 2026년은 지진보다는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는 여러 화재와 화산 폭발 등을 보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큰 글씨로 미래의 비트코인 가격을 보여주셨습니다. 34,000달러대의 가격을 보여주셨는데 혹시라도 제가 잘못 볼까봐 그러셨는지 정말 큰 글씨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대가 어떤 큰 의미를 갖고 있음을 제가 이해하길 원하셨는데 바로 이 가격대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이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해 소멸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면 조만간, 그러니까 올해나 내년에 비트코인이 몰락하지는 않습니다. 비트코인이 몰락하는 이 시기, 제가 본 이 미래에는 암호화폐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암호화폐가 활성화되어 있는 때였습니다. 각자 전화기에 어떤 결제 앱 같은 걸로 자신이 소유한 암호화폐로 서비스나 상품을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일시적인 결제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지속적인 결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결제 기능이 존재했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내가 로보택시를 탑니다. 그러면 이 로보택시는 내 목적지 거리와 현재 교통 상황, 그리고 그로 인한 소요시간 등을 모두 실시간으로 계산해 가장 공정하고 정확한 비용을 산출해주고
이 산출된 금액을 자동으로 나의 결제 앱에서 지속적으로 인출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본 또 다른 모습은 내가 당구장에서 당구를 칩니다. 이 당구대를 대여하는데 지금처럼 선불이나 후불로 일시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당구대를 사용하고 있는 시간만큼 Continuous Charge, 계속 조금씩 실시간으로 대여비가 지불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분 단위로 사용한 만큼만의 비용이 결제되는 것이죠. 이런 광경을 목격하며 저는 이래서 미래의 사람들이 생체칩을 사용하게 되는 거구나 하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각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은 자신의 전화기에 그 정보가 담기게 되고 현재에도 그 전화기를 단말기처럼 사용해서 결제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미래에는 종이화폐는 전혀 사용되지 않고 암호화폐가 디지털 방식으로 사용되며 그래서 해킹 같은 보안 이슈가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나의 디지털 자산 정보가 모두 들어있는 전화기를 분실했을 때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자산 정보를 분실하거나 해킹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DNA, 나의 유전자와 상호작용하는 바이오닉 칩 사용이 필수적인 세상에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체 칩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강요되지 않습니다.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편의성을 제공하는 이 생체 칩을 여러분들이 거부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생체 칩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가 우선적으로 일상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생체 칩이 Mark of the Beast, 짐승의 표식이냐고요? 저는 이렇게만 말하겠습니다. 미래의 생체 칩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상거래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끼니를 때우기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